오랫동안 봐왔지만 네. 또 이렇게 또 새해가 되고 하니까 좀 나이가 궁금하잖아요. 네. 언젠가 저랑 같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저희 아침마당에도 나가고 네. 뭐 동치미도 많이 하고 60세 그랬죠. 여자 중에 내가 제일 이뻐요라고 이제 자랑을 하셨어요. 진심이에요. 네. 네. 근데 기가 차듯이. 아니 근데 어쨌든 60인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확한 나이가 한감 지났죠. 62년생이니까. 어머. 이제 나이가 좀 줄었잖아요. 네, 그렇게 만 나이가 하면은 됐죠. 61세죠. 부럽. 네. 그렇군요. 사실 저랑 윤영미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완소녀. 네, 네. 기자 중에 완소녀, 네. 아나운서 중에 완소녀. 아나운서들 다 시집 잘 가는 거 아시죠? 점점점. 이게 완소녀 그러면 완전 소중한 여자의 약자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완전 소각시라는 여자들이죠. 맞아요. 예. 요즘 뭐 어마어마한 윤영미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그냥- 어떤 일들을 하시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책을 4권을 썼어요. 선배님도 많이 쓰셨지만.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 출연. 네, 예. 그 다음에 사회 보는 일 하고 맞아. 있고, MC. 강연. 그다음에 강연하고 사회보험 하고 쇼핑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여행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아, 할까요? 맞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예. 그러니까 영미 투어 하고 네. 또 있죠. 제가 이제 장사를 하거든요. 아, 영미 상회. 아니 근데 저는 평생을 건들건들 건달 정신으로 살았는데 유영미 아나운서는 방송 때도 그렇고 진짜 연소하잖아요. 완전히 불태우시듯이 하고 사실 뭐 저술 활동이나 홈쇼핑이나 사회 보는 거나 강연이 이게 그냥 대충 가서 할 수가 없는 일만 갖고 일인데 하는 일이 아니에요. 투어까지 어쨌든 다양한 투어를, 일을 하는 네. 거는 일이 없는 분은 너무 좋겠다. 저렇게 일을 많이 해서 또 돈 버는 게 좋겠다고 하시지만 이게 저 돈 안 버는 일도 해요, 선배님. 3, 40대라면 괜찮은데 이제 앞이 6으로 딱 바뀌고 나면 몸이 일단 말해주잖아요, 제 나이를. 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 50대 갱년기가 들어서면서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갱년기가 저는 급작스럽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50이 딱 되면서부터 이게 뭐지라고 막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 지진이 일어난다면서요. 갱년기가, 예. 네. 그래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썹 빼고 다 아프다 그랬어요. 갱년기가. 그러니까 모든 게 컨디션이 완전히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건강기능식품 찾아 먹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찾아보고, 얘기도 듣고,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근데 60이 됐잖아요. 60이 되니까 눈썹도 아프더라고요. 난 또 극복이 된 줄 알았더니. 50대 갱년기는 네. 그냥 이렇게 뭐랄까 어디 딱 병명이 없이 안 좋더라고요, 컨디션이. 그냥 붓고 뭐 머리카락 뭐 가늘어지고 잠 안 오고 약간 기력 없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관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울그락풀그락해지고 뭐 체온 조절 안 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 60이 되고 보니까 구체적인 병명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뇨에 근접했습니다. 뭐 콜레스테롤이 어떻습니다. 관절이 지금 뭐 수치가 되게 안 좋습니다. 뭐 이런 병명이 오면서 이제 그 눈썹을 우리가 분장할 때 붙이잖아요. 눈썹이 무거워서 제가 방송 끝나면 바로 화장실 가서 눈썹 뜯대요. 그 눈썹도 아픈 게 60대구나. 그런 70대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근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바람 나는 게 저는 갱년기를 전혀 하나도 증세가 없었어요. 정말 신기하다. 저는 복이다. 예, 유3쾌 여사라고 쾌면, 쾌식, 쾌변.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60이 되니까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없어져요. 그렇죠. 예전에 복귀하는 시간이. 피곤하면 그냥 아유 잠 좀 자고 이러면 좀 다 일어나고 그렇지. 커피 마시고 정신 차리는데 왜 볼도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이렇게 툭 누르면 금방 튀어나오는데 마스크 줄이 네. 베개 낮에 자국, 한 게 뭐 이런 밤에도 얘가 머리카락 안 자국도 난다? 그러니까. 심지어. 또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진짜 우리 제 친구가 그랬어요. 이경아 쥐약 먹은 건 감춰도 나이 먹은 건 못 감춰.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거든요. 와,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쥐약 먹은 건 감춰도. 나이 먹은 건 못 감춰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나눠보자면 정신적으로 제일 윤영미 아나운서를 힘들게 하는 건 어떤 점이에요? 정신적으로
돈 걱정이죠, 뭐. 그쵸, 그쵸. 자본주의 사회에서야 뭐. 당연히. 가장의 무게라는 거? 뭐 그런 게 있죠. 예. 네. 뭐 너무 제가 모든 방송에 나가서 떠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하루도 결혼하고. 올 때는 뭐 1년에 몇십억을 버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제발 하늘문을 여서서 하늘의 곳간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이제 돈 걱정, 이제 결혼하고 계속 그 걱정을 했고요. 정신적으로의 어떤 우울증.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우울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어제도 괜히 집에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글 쓰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막 올 때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면서 그냥 울어요. 이제 그런 어떤 소녀적인 감성이 제가 굉장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글쎄요. 그 나이 먹음에 대한 어떤 서러움? 많죠. 그게 굉장히 눈치를 보게 하고, 네.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자꾸 내 자신이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한 내적인 외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우울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주저하게 되거나 가라앉아 있는 반면 윤영미 아나운서는 항상 도전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모해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고 만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약간 우울감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자신에게 다시 힘을 줘요?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해요. 아들 내가 죽고 싶을 둘이잖아요. 때, 뭐 너무 힘들 때, 아들 둘이 이제 미국 간 지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등록금을 대면 되는데. 축하해요. 나는 술이다! 축하해요! 근데 첫째가 또 무슨 경영 대학원을 간다 그래서 지금, 첫째가? 네. 계속 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우울감이 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알아눕고 싶고 이럴 때는 애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근데 하소연하는 거예요? 엄마 힘들어 뭐 이래요?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 내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막아줘야지. 울타리가 돼줘야지. 그렇죠. 막 댐에 홍수 때 막 물이 밀려들 때 내가 이렇게 내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어머. 정말. 그래서 내가 그래 엄마 막아줄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사치하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어서 정말 돈을 조금 늦게 보내주면 굶을 때도 있었어요. 어머. 돈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그럴 상황을 제가 생각하면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동력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근데 이제 마음은 잘 챙기고 계시고 또 이제 동기부여 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몸 건강 어떻게 챙기세요? 왜냐면 나이를 밝혀서 그렇지 누가 6학년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항상 활기차잖아요. 그냥 저는 이제 일단 외적인 아름다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늘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중년에게 루틴은 뭐라는 다이어트 하나만 소개시켜주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옷을 벗고 몸무게를 재요. 저는. 없앴어요. 체중이.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정해둔 몸무게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 만약에 55다. 그러면 내가 체중계. 오늘 57이 나왔어. 그러면 2kg를 빼야 되니까 오늘 내가 좀 덜 먹고 많이 움직여야지. 그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기준점이. 맞아. 그래서 약간 올라가면 이제 좀 노력해서 좀 빼고 조금 내려가면 또 좀 막 먹고 그래서 항상 비슷한 제가 체중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 똑같은 상황에서 몸무게를 재는 거는 전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무게.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경이로운 게 목소리도 늙잖아요. 근데 그렇죠. 윤영미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네. 특히 목소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가 가장 늦게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목소리가. 그리고 청력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그게 바로 청력이고, 다른 뭐 시각이나 뭐 이런 거보다. 그래서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엄마나 외할머니가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셨고, 그 목소리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거고, 목 컨디션에 관리는 따라서 저는 거의 스카프를 늘 하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고. 계절에 상관없이. 네. 여름에는 얇은 뭐 실크 스카프, 겨울에는 뭐 울이나 캐시미어 같은 거. 그다음에 잘 때도 꼭 스카프를 하고 자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아주 얇은 스카프, 잘 때 하는 스카프를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목에 두르고 자면은 감기가 잘 안 걸려요.
맞아. 저 목 아플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 기관지가 안 좋아서 내가 육체 노동자구나. 목소리가 안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송이든 강의건. 그렇죠. 네, 네,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이렇게 물을 팔팔 끓여서 그 끓는 물 반, 냉수 반. 미온수로 만드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섞어요. 네. 그냥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뜨거운 끓는 물과 찬물이 이렇게 섞이면서 무슨 작용이라고 하더라. 삼투압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저는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섞이면서 몸에 어떤 노폐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식초를 타요. 식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초를 그때그때 뭐 사서 뭐 있는 거 이런 거 식초를 타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한 컵 정도를 이렇게 쭉 천천히 따라 마시죠. 천천히 따라 마시고 아침에는 세수할 때 비누 안 쓰고 그냥 맹물로만 대충 이렇게 세수를 하고 저녁에는 홈케어를 한 1시간씩 해요. 기초 화장 단계를 거의 한 번 바르고 또 스며들은 또 바르고 또 무슨 뭐 이런 그 기구 있잖아요. 네. 뭐 기구 같은 거 사용하고 부지런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냥 물로만 이렇게 딱 고양이 세수 하는 거. 그게 어떤 저만의 뭐 뷰티. 네, 60에 이렇게 예쁜 여자 봤니? 못 봤지? 부러워요. 따로 먹는 건 뭐 없어요? 먹는 거 많죠. 아까 이제 식초 한 방울 떨궈서 먹는다고 했고, 저는 아침마다 그 두유 로닉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가전 기기가 있어요. 그게 콩을 불리지 않고 그냥 생콩하고 물만 넣으면 30분 안 돼서 뜨끈뜨끈한 두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끓여주고 삶아주고 갈아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거를 쓰면서 이제 콩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콩 넣고 물 넣고 해서 두유를 뜨끈뜨끈 소금 약간 넣고 그 맛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콩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콩을 해서 두유를 만들어요.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나이 들수록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 내가 먹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는 이거를 아침에, 그러니까 뭐 미숫가루라든가 뭐 이렇게 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다가 뭐 두유라든가 뭐 우유라든가 그런 거에 이거. 섞어서. 네, 섞어서. 네. 뭐 제가 먹는 것 중에 뭐 야채 뭐 열매까지 들어있는 뭐 이런 가루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거에다가 이거 꼭 저 단백질 이거 타서 먹어요. 이게 맛이 또 굉장히 고소해서 맛이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지는 거예요? 허전하지. 체험을 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저는 따로 운동을 별로 안 하거든요. 운동 안 하는데 정말 번개같이 다니잖아요. 예. 네, 아직까지 무릎팍 튼튼하고 아마 이런 단백질을 제가 많이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콩이라든가 달걀, 고기 이런 프로틴. 그 다음에 뭐 별로 다니는데 이렇게 뭐랄까 다른 사람하고 뒤처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제 나이쯤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반 정도 처지거든요. 네, 불 깜빡깜빡거릴 때까지 이렇게 천천히 다니는데 저는 굉장히 걸음도 빨라요. 걸음도 빠르고 제 주변에는 이제 그 단백질 이런 거 고기 말하자면 그런 거 안 드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몸은 날씬한데 얼굴이라든가 피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탄력이 없고 이렇게 윤기라든가 이렇게 그런 게 불신연스러운 얼굴이 돼요. 예, 약간 그늘이 좀 많이 지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소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단백질 챙겨 먹는 게 뭐 요것뿐만 아니라 뭐 달걀, 고기라든가 콩 이런 거 챙겨 먹으면 훨씬 더 피부도 이렇게 꽉 차오르면서 윤기가 난다고 저는 믿어요. 이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뭐 많은 과학자들이 요새 유튜브에다 의사생활 하셔서 저도 이제 보게 돼요. 옛날에는 뭐 딴 거 보다가 연예 뉴스 뭐 아니면 뭐 잘난 척하고 뭐 지식 브런치 뭐 이런 거 보다가 제가 그냥 건강에 꽂혔는데 저도 느끼는 게 50대가 되면 일단 근육이 확 줄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50대부터 시작돼서 65세 이상에서는 근육 감소가 일어나면요. 이게 단순한 근육 감소야, 나 근육이 빠졌어가 아니라 여성은 2배, 남성은 무려 5배 사망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지탱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길 가다가 넘어져도 똑같이 넘어져도 맞아요. 이게 근육량이 없는 사람은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그 엉치뼈 이런 데 부서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러면 이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뭐랄까요, 인간으로서의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존엄 있는 삶을 할 수가 없고요. 못 움직이면 더 근육량이 빠지고. 제가 일본의 장수 국가니까 그분들이 쓴 책 체험한 100세 정도 살아본 분들이 이제 쓴 책도 많은데 사실 만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게 결국 근육이잖아요. 그럼요.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그래서 이 단백질 꼭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우유에 타 먹거나 두유에 타 먹으면 우유나 두유에 가장 좋죠. 그다음에 양이 있을까? 저 어머 고소하다 그러고 막. 저는 여기 이제 적혀 있는 양이 있어요. 네, 뭐 네. 보통은 이제 뭐 3스푼 이렇게 먹으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그냥 단백질만이 아니라 제가 읽어보니까 뭐 맞춤형 영양사에서 뭐 류신 3,000mg, 비타민도 굉장히 많죠. 비타민 D, 칼슘, 와, 마그네슘. 예. 독자 개발한 비오틴. 거라 그랬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 보니까 완전히 품질을 검수한 점수를 한 아미노산 코어가 120점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얘가. 봤어요, 저도. 이거 봐서 제가 며칠 전부터 저도 먹기 시작하는데, 식약처 기준 대비 141% 이상이니까, 또 이렇게 직접 오래 윤영민 씨가 네. 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예. 저는 몇 년 됐어요, 먹은 지. 근데 아까도 영미 투어 네. 뭐 가시고 그러면 출장도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윤영민 씨를 위해서.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네. 옮길 때마다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낱개 포장, 개별형 포장 네. 제품도 나왔대요. 네. 통으로 안 들고 다녀도 되는. 네, 옛날에 저 병에다가 이제 막 덜어서 맞아. 갖고 다녔는데, 예. 낱개 포장도 톡 있으니까. 네네. 인스턴트 커피처럼 톡 이렇게 해서 네. 먹으면. 이거 진짜 나이 들면 정말 필수품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남편이 챙겨주겠지? 자식들이 신경 써주겠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이게 셀코 TV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 구매 링크를 열어줬으니까요. 단백질 꼭 챙겨드시고 용의 해인 2024년에 청룡처럼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윤영미 아나운서랑 중년 여성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심차하게 얘기를 너무 제가 네. 좀 딴소리 많이 했죠, 선배님? 2%가 그래요. 딴소리가 핵심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성실하게 사는 후배를 바라보는 게 옛날에는 네. 질투를 느꼈을 거예요, 아마. 30, 40대 같으면 쟤는 왜 저래? 뭐 이렇게 이럴 텐데 60이 넘으니까 착해져요. 막 이렇게 따뜻거려주고 싶고. 너나 나나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질투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더 깊고 재미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선배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영미 아나운서와 함께 60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눴잖아요. 네. 이제는 60대 인생. 예. 전 60이 되고서 제가 뭐 신체적으로 뭐 느끼는 변화보다 60이 넘으면 그 노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노파심. 노파심, 뭐 노파, 그 다음에 뭐 범행을 저지른 여성들에게도 50대 노파가 뭐를 절도죄 그럼 내가 노파가 됐구나 이게 충격이 이제 컸거든요. 네. 네. 60이란 숫자가 주는 중압감이 굉장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를 청춘으로 살 수만 없기 때문에 그럴 텐데 60년이면 그야말로 이제 꽉 채운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60 옛날 같으면 죽었죠. 그래서 환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60대 안쪽에서 아무도 안 하죠. 88세쯤 돼야.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그냥 마음이 아니 이제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60년 동안 살았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응집된 치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도 한도 없어요. 근데 원도 한도 없으신 윤영민 씨께서도 지금 60에 되짚어보니 이런 실패는 조금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생애 첫 실패는 뭐였어요? 아나운서 시험에 저는 한 10번 가까이 떨어졌어요. 진짜? 네. 왜? 대학 졸업을 하고 네. 이제 바로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해 이제 2학기부터 시험 보는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거의 1년 정도 제가 놀았어요. 집에서 다 떨어져서. 지방도 보고 KBS 몇 번 보고 뭐 MBC도 보고 CBS도 보고 어디 지방 어디 KBS, MBC 뭐 이런 다 시험 봤는데 저는 진짜 못생겨서 떨어졌어요. 진짜로. 필기시험 이런 데는 합격이 되고 하는데 카메라 테스트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곤란하지만 윤영민 씨 또래 윤영민 씨보다 하나도 안 예쁜 아나운서가 얼마나 즐비한데요. 아니에요. 저 그때 못생겼었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수선을 해서 이 정도 된 거죠. 진심. 저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외모가 이제 못났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키도 저 옛날에 158이었는데 지금 157 정도 되나? 그 정도, 키 작은 게 꼭 불리하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굴로 생각하자면 굉장히 넓적했고, 진짜 저는 보톡스 맞아서 많이 갸름해진 거예요. 보톡스를 제가 한 40대 중반 정도부터 맞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온 편이어서 보톡스로 많이 좀 줄였고, 그 다음에 피부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 피부 좋다고 막 자랑했는데, 네. 좋아진 게 얼마 안 돼요. 1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50대부터 좋아졌어요. 네, 그전에도 관리를 했거든요. 좋은 화장품 쓰고, 뭐, 피부과 다니고 관리했는데,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피부였냐 하면 굉장히 주근깨가 일단 많았고요. 진짜? 네, 주근깨가 굉장히 깨박사였어요, 깨박사. 네. 그 다음에, 여드름 자국이 많이 났었어요. 뿔긋뿔긋하고 막 이렇게 달 표면 같이 패였었어요. 많이. 이거 하도 짜서 거울 보고. 왜 나오잖아요. 모공에 알아요. 피지. 네. 그거를 안 짜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뭐 아시죠? 이렇게 있으면 그거 짜야 되는 거. 짜면 또 쾌감이 얼마나 남다른데. 쾌감은 있는데 짜면 그게 더 커진다, 모공이. 그러니까. 더 큰 게 생겨. 짜면 이게 막 손톱으로 짜니까 뻘개지고 해서 막 모공 크고 여드름 자국에 피부 거칠었고 쌍꺼풀도 33살에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냥 쌍꺼풀 없는 이런 찢어진 눈이었거든요. 그런 눈에다가 뭐 표정조차도 저는 그렇게 환대받지 못한 형제 중에 이제 제가 딸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세상을 향해서 비관적이었거든요. 늘 꼬나봤죠, 세상을. 지가 뭐 잘나서 저기까지 갔어? 집안 좋으니까. 지가 뭐 인물덕 아니야? 저거 막 마음속엔 디글디글디글. 나의 어떤 못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용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오디오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워낙 어려서부터 10살부터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누구보다 오디오는 자신이 있었는데 비주얼 면에서 계속 아나운서 시험에 탈락을 했죠. 그래서 그때 어떤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 거의 집에서 놀면서 그러면 소뚜껑 운전사로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엄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구박하거나 기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져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 당시에 막 몇십만 원 돈을 주면서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와.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명동 가서 막 철없이 막 블라우스에다가 막 치마에 구슬 가방 사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제가 담배도 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줄담배 핀 건 아니었고 멋으로 왜 이렇게 부츠 신고 뭐 약간 진짜 멋은 진짜 폼생폼사로 그렇게 밤낮 술 먹고 디스코장 가고 네, 죽순이에다가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원한도 없겠다. 뭐 동동주에다가 막 담배도 피고 뭐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칵테일 막 이런 거 마시고 그러면서 담배를 막 피고 했는데 집에 이제 서랍에 제가 담배를 핀 담배 재떨이를 갖다 처리를 못하니까 서랍에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엄마가 네. 볼까봐. 근데 한번 집에 왔는데 그 재떨이가 없어졌더라고요. 어머나. 누가 없앴지? 처음에 엄마가 그랬다면 엄마가 나를 혼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 말도 없더라고.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이제 담배째를 수북하게 서랍에 놨어요. 이번에 또 없어졌더라고. 집에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치운 거지.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난 그게 너무 훌륭하시다고 생각해. 어머니, 만약에 이런 집에 뭐 네가 무슨 취직도 못하는 게 담배를 피우고 막 이랬으면 제가 더 나가서 담배 폈을 거예요. 그 이후부터 담배 뭐 안 피게 됐거든요. 피울 줄도 몰랐고 사실 술은 지금도 마셔요. 이제.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 1년 동안이 저는 아주 뭐 하늘이 무너진 시기였어요. 어떻게 네. 내가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져? 10살부터 방송을 했고 학교 방송을 계속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랬는데 내가 아나운서 시험이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죠. 됐잖아요. 근데 뭐 다른 실패도 있어요? 아나운서 왜? 아나운서 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최초의 여자야구 캐스터거든요. 네, 알죠. 아시죠? 프로야구 여자 캐스터인데 그건 한 6년 정도 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이 됐는데 이제 아이를 둘 낳고 뭐 지방도 막 다녀야 되고 해서 야구 중계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골프 중계를 하자였어요. 왜냐면 그때 여자 골프라는 게 별로 없었고, 네. 근데 뭐 LPGA 이런 거는 좀 있었고, 여자 캐스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야구 최초로 여자 캐스터가 됐는데, 골프도 한번 최초의 캐스터가 되보자. 네, 네. 그래서 회사에 또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골프 연습장에도 가고 골프 테이프 보고 책 보고 막 실전 연습하고. 야구에 비해서는 골프 중계는 너무 쉬워요. 야구는 막 쳤습니다. 쭉쭉 날아가는 거 홈런이야 안타냐 타자 3루더라 홈으로 이래야 되는데 네. 골프는 굿샷. 그렇죠. 너무 우아한 거예요. 야구에 비해서는 껌이에요. 자, 골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해서 이제 그때 유열 팀장님이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보고를 했죠. 저 골프 중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최초의 야구 중계를 했으니까 너한테만 기회를 줄 수 없다. 어머. 여자 아나운서들끼리 오디션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여자 아나운서 6명이 오디션을 했어요. 네. 저는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고 제가 경력도 가장 오래됐고 야구 중계를 한 사람이고 저는 스포츠 중계를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제가 될 줄 알았거든요. 떨어졌어요. 제가 안 되고 젊고 예쁜 여자 아나운서가 골프 캐스터에 됐어요. 최영주 아나운서라고. 잘하죠. 근데 네.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좌절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생기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구나. 심지어 이제 나이까지 많다.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았죠. 다 뭐 20대, 30대 후배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스포츠국에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네. 그 젊은 또 남자 PD들 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뽑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선배를 뽑고 싶었겠어요. 아우 그럴 리가. 그리고 뭐 이왕이면 조금 예쁘고 나긋나긋하고 자기네가 이렇게 같이 일하기 뭐 좋은 아나운서를 뽑았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연세대 대학원 다닐 때였었는데 한국어 교육과를 나왔거든요. 캠퍼스에 차를 대고 진짜 2시간을 울었어요. 속에서 욕을 하면서 이놈들아 골프 중계를 얼굴로 하냐? 골프 중계 얼굴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나의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서러웠었어요. 조금 더 내가 좀 더 이렇게 예쁘고 슬림하고 뭐 이런 그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더 있었더라면 인생의 그런 좀 좌절과 실패와 낙오가 좀 덜했을 텐데 정말 난 가진 게 없었거든요. 집안도 없고 외모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냥 가진 거라고는 오로지 그냥 열정.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뚜기처럼 올라오셨는데 네. 그럼 실패했을 때 좌절도 하죠. 실수도 할 수 있고 본인만의 극복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없고요. 그렇게 한참 슬퍼한 다음에 저는 그 넥스트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스테이지를. 그래서 골프 중계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예능 프로에 제가 출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능 아나운서로 변모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연예 뉴스도 그러니까 연예 뉴스 굉장히 제가 오래 했었고요. 기억나요. SBS의 어떤 그런 예능 프로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잘 나가던 예능 프로에 뭐 접속 모비월드 영화 프로그램도 했었고. 기억나요. 그래서 원래 그냥 뭐 교양 스포츠 이런 아나운서였는데 예능 아나운서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제가 신신의 이 박사 흉내내고 막 이러면서 막 엽기 아나운서로 소문이 나고 맞아요.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골프 아나운서가 된 것보다 더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였죠. 자, 그럼 다른 걸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제가 실패한 경우가 또 많은데 프리랜서가 됐잖아요. 50에 이제 제가 프리로 나왔는데 저는 사실 홈쇼핑을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오, 진짜요? 그때 당시 왕영은 씨가 막 초창기 때 성공하던 때였거든요. 초창기 시절에 막 이제 왕영은 씨가 또 롤모델 막 이런 거였는데 내가 뭐 왕영은 씨만큼 방송하지 않나? 막 이런 뭐 생각으로 이제 홈쇼핑을 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CJ에서 홈쇼핑을 했어요. 제 이름을 걸고 뭐 무슨 리빙 뭐 이런 홈쇼핑을 했는데 그거 한 2달 만에 망했어요. 엄청난 또 제가 실패와 시련을 겪었죠. 홈쇼핑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방송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홈쇼핑도 잘할 거라고 저를 믿었거든요. 홈쇼핑은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다는 거는 그냥 방송을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완전히 달라요. 그냥 뭐 이 물이요, 뭐 상분이 어떻고요, 디자인이 예쁘고, 저 이거 맨날 마셔요 이런 거 하고 자, 물 좀 보세요. 이게요. 바짝바짝한 게 막 있잖아요. 그래요. 이거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매일 드셔보세요. 갑자기 막 펄펄 뛰어다니실 거예요. 이거요, 딴 거 비하면 너무 싼 거, 이게 비싼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투자하셔야죠. 세상에, 나 이거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진임박입니다, 매진임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방송하듯이 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개망했죠. 한마디로. 그래서 또 백수가 됐어요, 그때. 그렇다면, 이제 성공의 비법은 뭐냐고요.
성공. 저는 사실 성공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영미 투어도 지금 계속 환호를 받고 있고 인플루언서 역할도 하시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성공이라고 할 거는 이제 아나운서가 된 게 하나의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죠. 윤영미 아나운서한테 성공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성공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거. 그게 성공 아닐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만나고. 네.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까지 성공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돈 되는 일 다 하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네. 근데 어쨌든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땐 제 인생에 아나운서에 도전해서 그렇게 1년 넘게 백수생활하고 떨어지고 하다가 춘천 MBC 사장님한테 편지를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 MBC에 발을 디딜 수 있었고 그게 하나의 성공의 이제 밑받침이 됐는데 제가 춘천 MBC 사장님한테 편지를 쓴 것도 이게 간절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고 싶었던 춘천 MBC 사장님께 하고 편지를 뭐 9장의 편지를 손글씨로 써서 등기로 붙였죠. 와. 그러니까 안 되면 자꾸 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됐다? 그럼 또 다른 문이 또 있나? 또 생각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요. 플랜 B, C, D가 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어머나. 이번에 안 됐어. 그럼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홈쇼핑도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날 바로 제가 망한 날 제가 아는 다른 홈쇼핑사에 어떤 아는 분을 찾아갔어요. 어머, 직접?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바로. 저 그래서 홈쇼핑에서 이렇게 아침마당 같은 프로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객도 두고 약간 너무 홈쇼핑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토크쇼처럼 하고 싶습니다. 막 롯데 홈쇼핑이었나 뭐 거기 가고. 그러니까 저는 딱 막히면 바로 돌아요. 그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우리 엄마가 늘 벽이 다가올 때 끝까지 두드리면 그게 문이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자꾸 제가 생각해내니까 결국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시험도 춘천 MBC 사장님한테 편지 쓰기 전에 직접 춘천 MBC를 제가 버스를 타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고 싶었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걸었죠. 아무 아나운서나 이제 뭐 받아라. 그래서 여자 아나운서 한 명을 제가 만났어요. 그냥 익명으로 만난 거죠. 나 여기 너무 아나운서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제 여자 아나운서가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쌩 하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히스토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물론 뭐 그래서 결국 안 된 것도 뭐 있지만 어쨌든 자꾸 저는 그렇게 너무 문을 멋지다.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게 어쩌면 저의 사회적인 성공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나와서 지금 이제 14년 됐는데 프리랜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홈쇼핑도 한번 딱 망했을 때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다시 또 지금도 홈쇼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고 좀 반응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을까를 생각해서 또 그거를 막 보완하고 저는 칭찬보다 이렇게 충고를 많이 정말 들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굉장히 적용이 빨라요. 예를 들어 눈화장이 진하다 그러면 바로 눈화장 연하게 하고 입술 빨갛게 칠하지 말라 그러면 입술 빨갛게 안 칠하고 옷이 그 색깔이 안 어울린다 뭐 어쩌다 표정이 어떻다 하면 바로바로 저는 고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랑 정말 비교 체험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보다 훨씬 성공하신 분이죠. 담배,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도전 의식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의 그 인생관이 아닌 말고예요. 그리고 한 번도 화장실 문에 사람이 있어서 두드린 거 외에는 문을 두드려본 적이 없어요. 취직도 우리 제 대학 동창이 야 오늘 신문 봤는데 뭐 기자품도 공고 났대. 그래서 걔가 알려줘서 갔어요. 그리고 다른 직장은 어부지리의 인생이에요. 어부지리예요. 저는 정말 모든 게. 얼굴은 독하게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꼴 같지가 않아요. 꼴 같지가 않아요. 남들 볼 때만 야망의 화신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강하게 보는 이 사람들이 나이에 많은데 이렇게 일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분발심 없어요. 무시당하면 무시하라 그래. 그러고 말아요. 예. 절취부심 이런 거 없다. 한 번도 뭐 갈아본 적이 없어요. 칼을 갈거나 붓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부와 명예나 뭐 이런 명성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가장 평화롭고 평온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떤 고난과 도인이시네, 속에서도. 도인. 도인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멘탈이 둔해요. 그냥 평화주의자예요. 그렇구나. 예, 평화주의에서. 정반대구나, 우리. 예, 근데 이상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그냥 이게 계단을 올라갈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계단이 누가 이 계단 올라와 보실래요? 근데 그때 안 갈래요는 아닌 거죠. 해볼까요? 네. 그 슬쩍. 예, 예. 그래서 뭐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 실패해도 별로 상처 안 받고 예, 성공하면은 뭐 복이 많은가 보다. 이게 참 속 편하시다. 속 편한 세상으로 광고 안 들어올라나 이런 거. 이 편한 세상, 뭐, 속 편한 세상. 아니, 저는, 진짜, 예. 아니, 저도 지금은 이제 많이 나이 들면서, 뭐, 아님 말고,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어요. 네네. 옛날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예. 요즘은 그냥, 아유, 그래, 아님 말고, 관두고, 뭐, 사람도 예. 떠나면, 그래, 가라, 뭐. 너 없어서 네. 산다, 뭐, 이런 나이 식이죠. 들면 굉장히 유순하고 유해졌어요. 평화로워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격차는. 격차가 더 심해서 누구는 타워 팰리스 펜타워에서 하는데 난 이게 뭐야. 뭐. 그걸 제가 60 넘어서 생각하는 성공은 줄 돈 없고 받을 돈 없는 상태. 예. 제 생활은 제가 꿀이돼. 저 사람 왜 돈 안 갚지? 해갖고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줘야 되는데 그 마감 날짜 뭐지 어떡하나 그게 없는 상태. 도달했어요. 선배님은 200살 살겠다. 그렇게 마음 편한데 어떻게 200살을 못 살겠어. 제 딸이 그래요. 엄마 장수할 타입이야. 안달복달이 없잖아. 근데 저는 제가 약간 네. 그 여러 분야에 관심이 네.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0의 고비를 넘기셨는데 지금도 이제 또 도전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성공이 있을까요? 요 분야에서 윤영미 아나운서가 성공했어! 라고 평가받고 싶은 일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인테리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맞다. 제주의 집 네, 너무 이쁘더라. 제주 집이 이제 하나의 작은 모델이 됐는데 네네. 이제 돈을 많이 안 들이면서도 내 취향의 어떤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감각이 있어요. 인테리어 감각이. 근데 저는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건축, 사진, 패션, 뷰티, 여행, 음악, 아트. 영화에 다 관심이 있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옷도 이거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막 빌딩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막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 좀 아티스트를 좀 도와주고 내가 가서 밥도 좀 턱턱 뭐 사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약간 그 정도? 내가 좀 즐기고 네. 뭐 비즈니스 정도 탈 수 있는 정도? 뭐 가고 싶은 여행지 부담 없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한익병 선생님 같이 그냥 가격 안 보고 딱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는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거는 참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가구, 조명, 뭐 하여튼 그런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인테리어의 정보나 이런 거 따로 공부를 하나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죠. 평소에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제주집 사진만 봤지만 거기 보면 조명이 이런 게 너무 이쁘던데 의자나 뭐 이런 게. 네, 전 하나하나 제가 다 골랐어요. 하나도 허투루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공간을 또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면 뭐 남해, 뭐 양양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또 다른 어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한 3군데쯤 이렇게 제가 마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꾸미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베가본드의 삶을 오히려 서울이 세컨드고, 그런 그 지방에 몇 군데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공간을 꾸며서 문화 공간으로 뭐 사용한다든가 뭐 어떻게 사용하든 그렇게 사용하고 싶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반 정도는 외국 나가서 살고 싶어요. 그냥 뭐 여행이 아니라 현지의 삶을 그쵸,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 정도 뭐 치앙마이일 수도 있고 베를린일 수도 있고 뭐 그게 파리, 조지아, 튀니지, 포르투갈 올해 가을에 일단 갈 거거든요. 한 달 이상. 한 달이나? 네, 한 달, 두 달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그 나라들에 가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보는 게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성공이죠. 그렇지만 이 나이에 과연 될 수 있을까? 그 먼 나라에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기회 자꾸만 자기를 쪼그라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좋은 거 생각해요. 나쁜 거 생각 안 해요. 가서 뭐 죽으면 죽으지. 늙었어. 나 환갑도 넘었어. 아무도 날 여자로 안 봐줘. 뭐 아무도 나한테 뭐 관심도 없어라고 주저앉아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걷다 보면 나이가 꽤 드신 분들, 머리 희끗희끗하고 이러신 분들인데 정말 섹시하고 멋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많죠. 자기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달렸고 내가 나를 자꾸 괜찮아, 예쁘다, 예쁘다 하면 정말 그게 예뻐져요. 실제로 그 생각이 왜 그렇게 그렇죠. 사람을 변하게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냥 그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뭐라든가. 윤영미 아나운서의 열정은 세상으로 향하는 많은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호기심이 끊어지는 순간 늙어요. 그게 꼰대가 되는 많거든요. 거죠. 아유, 귀찮아. 맨날 가는 데만 가야지 뭐. 그러니까 윤영미 씨처럼 액션으로 하는 호기심이 아니라 어느 과자가 맛있나, 무슨 카페가 좋은가, 영화를 어떤 거 봐야 되나, 주저앉아서 할 수 있는 데는 등만 뻗쳐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책을 2-3권 읽거든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 이런 거가 있어서. 그게 유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쓸 데가 없습니다. 책을 10몇 권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왜 요새 그런 말 있어요. 멋지면 누구나 언니 그러는데 오늘 제가 언니를 만난 것 같아요.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정말 지혜와 용기와 또 굉장히 분발력 있는 윤영미 아나운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간 삶에서 밝고 활기차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했고요. 아유, 제가 감사해요. 예, 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